자, 오늘은 도함수의 활용 두 번째 파트 평균값 정리와 세 번째 파트 함수의 증가 감소까지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7페이지 평균값 정리. 우리가 이 단원에서 소단원 타이틀 제목은 평균값 정리지만 사실은 두 가지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롤의 정리입니다. 롤의 정리. 그리고 두 번째 이론이 평균값 정리.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전제 조건은 똑같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세부 조건이 약간 차이가 있고 실제로 사용되는 부분도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를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먼저 두 정리를 보여준 다음에 확실하게 구분하는 방법까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롤의 정리라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때 전제 조건은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고 닫힌 구간에서 함수 fx가 연속이고 그 구간에서 이번에는 열린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a와 b는 일단 신경 쓰지 말라는 얘기야. 연속인데 a와 b에서는 신경 쓰지 말라. 두 번째 조건은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아까 설명했던 롤의 정리랑 평균값 정리의 전제 조건이 같은 부분이고 이제 이 뒷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 거예요. 롤의 정리에서는 함수 fa와 함수 fb의 값이 같아요. 여기까지가 전제 조건이고요. 롤의 정리는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고 하며 FA와 FB가 같다면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같다면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C, 임의의 실수 C에서 적어도 한 번은 순간 변화율이 0이 된다라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결론을 얘기를 하면 뭐냐면 롤의 정리는 저 구간에서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 즉 여러분들은 이제 교재를 보면은 미분계수라고 말을 했을 텐데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미분계수가 순간 변화율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선생님은 순간 변화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게 적어도 한 번은 등장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렇게 그냥 말로만 설명해서 여러분들 사실 잘 이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x가 a일 때 함수값하고 x가 b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는 같은 높이에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fa와 fb는 같은 y값을 갖는다. 같은 함수값을 갖는다. 그리고 이 말을 우리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연속이니까 그래프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근데 미분 가능하도록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럼 미분 가능하다는 거는 막 이런 식으로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스러운 곡선의 모양으로 연결이 된다는 걸 의미해요. 되겠죠? 이 정도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가 선생님이 정말 심플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지. 만약에 이렇게 그리거나 이렇게 연결하거나 이런 식으로 곡선을 자연스럽게 미분이 되도록 자연스러운 곡선의 모양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약에 함수 그래프가 존재했다고 치면 이건 정말 심플하게 그린 겁니다. 순간 변화율이 0이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을 기하적으로 해석하면 접선의 기울기고 접선의 기울기가 0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울기가 0인 직선이 이런 식이잖아요.
이런 접선이 이 사이에서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지냐. 그럼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잖아 지금. 맞았지? 그럼 만약에 얘가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그런 그래프였다면 증가했다 감소하는 그래프도 마찬가지 순간 변화에 영향되는 부분이 생겨야 돼요.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는 거잖아. 몇 개 생겨? 3개. 그러니까 최소한 하나도 안 생기는 경우는 없고 최소한 한 번 이상은 생기는 거 아니야? 맞잖아.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이 적어도 한 번은 생긴다는 거를 우리가 노래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순간 변화율이 접선의 기울기입니다. 순간 변화율이 미분계수예요.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지점이 생긴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가 물어봤어. 그럼 그건 노래 정리에 의해서 해요. 노래 정리에 의해서 우리가 직접 증명하지 않더라도 노래 정리에 의해서 생겨. 그러니까 너는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점을 우리는 바로 찾으면 돼. 근이 있냐 없냐 그거 먼저 원래는 따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너는 롤의 정리 때문에 근이 무조건 있는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순간 변화율이 무조건 0이 될 거니까 그 0이 되는 지점을 그냥 나는 바로 찾으러 갈게. 이렇게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좋아요. 자, 바로 평균값 정리를 연결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값 정리라는 것은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하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간을 하며 fa와 fb가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태에서 출발하면 롤의 정리고 다른 상태에서 출발하면 평균값 정리. 이때 아까 얘기했잖아. x가 a일 때 함수값을 fa라고 했고 x가 b일 때 함수값을 선생님 만약에 fb라고 하고 같지 않으니까 다른 위치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알았죠? 그리고 이 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은 뭘 의미한다고 했어? 자연스러운 곡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하는 거다라고 했죠? 그래서 선생님 똑같이 심플하게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함수 fx라고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 평균값 정리의 결론은 뭐냐면 평균값이라는 말이 뭐냐면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평균값이라는 게 뭐냐면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서 두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인 거니까 그 두 점이 A하고 B점인 거예요. 그래서 A점과 B점에서의 평균 변화율을 계산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X 증가량 B-1, Y 증가량 FB-F. 평균값이라는 거는 평균 변화율을 말하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그러면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을 하면 돼요. 되겠습니까?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고 순간 변화율은 접선의 기울기인 거예요. 기억을 하세요. 우리 변화율 두 종류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때 이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순간 변화율이 존재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A와 B 사이에서 존재한다는 걸 말해요. 되겠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이걸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랑 같게 되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는 걸 말해요. 어떤 점에서 접하는 접선의 기울기랑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평행 조건만 만족하면 되는 거니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이런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될 거고 이런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얘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다시 0이 됐다가 점점 이렇게 증가할 거 아니야. 그때 그 감소했다 증가하는 그 과정에서 이 직선과 평행한 접선이 생길까 안 생길까? 무조건 생긴단 말이에요. 적어도 한 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선생님이 심플하게 그렸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래프를 선생님이 이렇게 그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고 여기서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최소한 한 번은 생긴다는 건 확실한 거지. 그게 바로 평균값 정리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에서 평균 변화율이 보여. 그리고 순간 변화율이랑 똑같대. 이렇게 만약에 문제에 출제가 됐잖아? 그러면 그거는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는 거야. 이런 게 보여.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왜 똑같지?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는 평균값 정리를 물어보는 그 얘기는 이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걸 말해요. 알겠습니까? 그걸 꼭 기억하고 이 그림을 기억하세요. 접선의 기울기,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 그러면 그게 똑같다는 거는 평행하다. 접선이 이 직선과 평행하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해주면 풀 수 있게 됩니다. 알겠죠? 자, 선생님이 이 내용들은 너무 심플하고 간단하고 실질적으로 뭐 필수예제까지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의 깊게 보고 싶다면 103페이지 연습 문제 103페이지 99번 같은 형태의 문제를 이해해 보면 조금 좋을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별도로 선생님이 영상에서는 담지 않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한번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다시 복습. 평균값 정리와 로레 정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로레 정리는 순간 변화율이 0이 되는 부분이 생긴다는 걸 말하는 거고, 평균값 정리는 평균 변화율과 같은 순간 변화율이 생긴다는 걸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모양 자체가 이제 우리가 앞에 전제 조건은 매우 비슷하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이론은 매우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2단원은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 3단원으로 바로 연결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106페이지 함수의 증가와 감소 부분. 자, 선생님이 봐봐. 잘 들어봐. 자, 우리가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는 뭘 보고 판단하는 거야? 그거 여러분들이 그걸 먼저 기초이론을 알아야 돼.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는 것은 이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x 값이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x 값이 증가할 때를 기준으로 y 값이 증가하면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면 그때 우리는 증가 함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함수가 증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x 값이 증가할 때 y 값이 감소해 버리면 그때 우리는 감소 함수라고 부르는 거고 함수가 감소한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겠니? 그러면 우리가 함수의 증가하는 부분과 감소하는 부분을 어떻게 확인하는 게 제일 쉽냐라고 물어보면 x값이 증가할 때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내용 같은데 x 증가량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따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변화율인 거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변화율이잖아. x값이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즉 변화율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야. 왜? x가 증가한다는 말은 무조건 얘가 플러스라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함수값은 플러스가 될지 마이너스 될지 모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이 함수값이 이 전체 함수값이 변화율이 만약에 플러스였다고 쳐봐. 이해되니? 그러면 y가 증가했다는 거야, 감소했다는 거야? y도 증가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플러스였다는 걸 얘기를 하려면 y가 증가했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변화율이라고 부르고 변화율이 플러스라면 x가 증가할 때가 기준이니까 변화율이 플러스라면 무조건 y가 증가했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근데 변화율이 만약에 0보다 작았어. 음수야. 그러면 감소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그냥 평균 변화율로 말하면 증가하는 구간도 생기고 감소하는 구간도 생겨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함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증가하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감소한다 이걸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평균 변화율로는. 왜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배웠던 2차 함수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선생님이 위로 볼로선 2차 함수 얘기해볼게요. 자, 대칭 축이 여기 있긴 하지만 만약에 선생님이 이 두 점을 가지고 평균 변화를 측정하면 당연히 플러스 나오겠죠. 왜? x 증가할 때 y도 증가할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입니다. 맞지? 자, 이 두 점을 가지고 기울기를 측정해도 양수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아,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변할 때는 무조건 기울기가 증가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건 아니잖아. 분명히 대칭축을 기준으로 감소하는 구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점을 가지고 만약에 변화율을 이 두 점의 변화율을 가지고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진다면 잘못될 거 아니에요. 너가 플러스니까 이 사이에서는 무조건 증가만 하고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럼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평균 변화율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따지질 않는 거야. 그럼 뭘 보고 따져야 돼? 변화율 보고 따지라고 해놓고 함수가 증가하냐 감소하냐는 x가 증가할 때 증가하냐 x가 증가할 때 감소하냐 이걸 보고 따지라고 해놓고 평균 변화율을 쓸 수 없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뭘 똑똑하잖아. 선생님 변화율 종류 몇 가지 있다 했어? 두 가지. 평균 변화는 안 되는 거야. 순간 변화율. 그러면 순간 변화율이 양수야. 그럼 무슨 얘기야? 그 점에서는 증가하고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순간 변화율이 음수야. 그러면 그 점에서는 감소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변화율을 다 놓으면 뭐가 되지? 그렇지, 도함수가 되는 거예요. 내가 순간 변화율을 모두 모은 함수를 도함수라고 그랬어. 그러면 이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거는 순간 변화율이 0보다 크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증가하고 있는 부분이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즉 도함수가 0보다 작은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있었다는 걸 말합니다. 이게 순간 변화율을 모은 함수가 도함수인데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거. 큰 범위에 있는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있었구나. 순간 변화율, 도함수가 0보다 작은 x의 구간에서는 감소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맞지? 그거야.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원래는 그래프를 디테일하게 다 그려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순간 변화율을 보고 증가, 감소를 따질 수 있으니까 이 도함수를 이용해서 함수가 증가하는 구간과 감소하는 구간을 맞출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를 하는 거냐면 그래프 개형을 맞출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는 얘가 증가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나 이렇게 증가하고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지. 또 B에서 C까지는 얘가 만약에 뭐 다시 감소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감소하든 이렇게 감소하든 할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이 모양으로 증가하느냐 이 모양으로 증가하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고 이 모양으로 감소하느냐 이 모양으로 감소하느냐만 따지면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찌됐든 그래프와 연결은 돼야 되니까 미분이 되는 함수에서 존재하는 거야.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서 그래프를 이렇게 연결시켜줘야 되는 거니까 맞아 틀려.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래프 개형을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이 단원이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함수와 함수의 증가 감소는 순간 변화율을 보고 확인하면 되는데 그 순간 변화율 모든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다 모은 함수가 도함수다. 그래서 도함수가 0보다 큰 구간에서는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도함수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감소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 내가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를 디테일하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충은 그릴 수 있겠구나. 즉 그래프 개형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겠구나라는 엄청난 상황으로 변질이 되는 거예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예전에 뭐라고 그랬냐면 함수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완벽해진다고 했어요. 왜? 우리가 그래프의 뜻이 뭐냐면 방정식의 해의 집합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정식의 해집합을 그래프로 나타냈다는 거는 모든 해를 표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해를 보고 내가 어디서 최대가 되고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최대가 되는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고 최소가 되는 지점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근데 그래프를 그릴 수 없으면 어떻게 돼? 확인이 불가능해지. 모든 실수에서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내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해요. 그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는 거냐? 도함수를 배우는 거예요. 기본일 거예요. 심지어 그렇다. 내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배운다고 말해도 선생님은 욕먹진 않아. 그만큼 중요한 일이에요. 함수의 증가 감소는 뭘 보고 판단한다? 변화율 보고 판단하는데 평균 변화율로는 판단이 안 된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모든 점에서 순간 변화를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순간 변화율의 함수인 도함수를 보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가고 왜 이게 중요한 거다? 그래프 그릴 때 필요한 것이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지만이 최대 최소 지점 찾을 수 있다. 연결이 돼요. 그럼 모든 활용이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보통은 증감표라는 것을 이용해서 증가 감소를 따지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알겠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 이론을 배웠고요. 그 필수예제 보면 108페이지 필수예제 12번과 필수예제 13번 같은 유형들이 이제 실제 시험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들이고 이 유형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줄 테니까 알겠지? 여러분들이 얘는 이렇게 해석하고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물론 중요한 핵심 이론은 그냥 끝났어요 사실은. 알겠지?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실전에서 학교 시험이나 뭐 이런 데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이다 보니까 선생님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유형은 아니지만 알겠지? 선생님은 중요한 이론은 그래프라고 했어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필수예제 따지면 12번이나 13번은 그래프 내용은 아닌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를 쓰는 건 아닌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이 유형은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학교 선생님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선생님 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필수예제 11번은 너무 쉽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필수예제 12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3차 함수네요. x세제곱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ax 이런 3차 함수인데 이 3차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해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야? 너 항상 증가해 라는 말이야. 그럼 봐라. 항상 증가해야 돼. 그러면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 증가 감소는 누구 보고 확인하라고 했어요? 도함수. 도함수 보고 확인하라 했어.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이걸 너네가 생각을 해야 돼. 도함수가 항상 증가하려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증가라는 말은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걸 말하는 거고 항상이라는 말을 붙여야 되는 거니까 이 도함수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되겠니? 따라서 너의 도함수 3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다시 너 함수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증가해야 돼. 그게 항상 증가한다는 건데 근데 이 증가는 누굴 보고 확인해야 돼? 도함수가 0보다 크다는 걸로 확인해야 돼요. 도함수가 0보다 크면 증가하는 거니까. 근데
항상 증가해야 되는 거잖아. 따라서 도함수가 항상 0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근데 왜 선생님 크거나 같아요?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증가하다가 얘가 너무 힘들어서 잠깐 쉬었어. 그리고 다시 증가했어요. 그럼 얘는 항상 증가한 거야, 안 한 거야? 항상 증가한 거지. 왜? 감소하지 않았잖아요. 감소하지 않았으니까 얘는 증가한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순간 변화율이 0이 돼도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증가한다는 말에 유배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너의 최소값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겠죠. 선생님 얘기했잖아요. 부등식이 절대 부등식이 되려면 최대 최소 이용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부등식이고 최대 최소 이용하면 이게 2차식이다 보니까 이 2차식의 최소값 찾으면 되겠죠? 또는 판별식 써도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사이드하게 선생님한테 가기로 했으니까 최소값 찾으러 가겠습니다. 최소값은 대칭축에서 만들어진다는 거 알죠? 따라서 x가 몇일 때? 6분의 a1 때 최소값이 되는 거니까 x의 6분의 1을 대입한 결과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최소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니까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겠지. 이렇게 해석하면 완전히 잘하고 있는 에이스 되는 거예요. 에이스. 근데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자, 증가 그럼 무조건 뭐 해야 돼? 도함수 0보다 커야 돼. 증가 도함수 0보다 커야 돼. 감소 도함수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은 반드시 인식을 하고 지금부터 무조건 인식을 하고 있어야 한다.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필수예제 13번 또 그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세요. 함수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인데 닫힌 구간에서 감소하는 거예요. 자, 함수의 증가 감소는 누구보다죠? 도함수. 그러면 도함수가 뭐죠? f'x죠. 이 f'x가 0부터 3 사이에서 감소니까 0보다 작아야 돼. 그러면 이게 0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항상 0보다 작아지는 거니까 당연히 이 함수의 누구를 이용해서? 최대를 이용해서 그 최대일 때 0보다 작다는 거를 증명하면 다른 거예요. 단, 이 범위 내에 있는 최대값 찾으면. 똑같은 내용이야, 다른 내용이야. 다시 또 함수가 감소해야 돼. 도함수가 0보다 작은 건데? 근데 범위가 있어. 이 범위에서 감소하래. 그럼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작다는 뜻이지. 이 범위에서 항상 0보다 작다는 거는 뭐보다 작으려면 최대가 0보다 작으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이건 그냥 부등식, 절대 부등식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정리해보자. 도함수 어떻게 되죠?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가 되죠. 자, 얘는 0하고 3 사이에 있을 때 그래프 모양이 아래로 볼록할 것이고 대칭축이 얼마예요? 2죠. 아니, 대칭축은 1이잖아요. 대칭축 못 찾으면 안 돼요. 대칭축은 1이에요. 아, 네. 네,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재미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프가 0부터 3 사이에서 그래프 이 함수 값을 모아본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함수 값이 존재할 건데 그 중에 최대는 4죠. 즉 x가 몇일 때? 3일 때 최대였다. 그러면 이게 도함수고 이 도함수가 0부터 3 사이에 있을 때 최대는 x가 3일 때니까 3을 대입했을 때 결과가 0보다 작기만 하면 너는 감소한다는 걸 알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야 돼? 0보다 작다 해야 돼? 작거나 같다 해야 된다 그랬지? 왜 그런다 그랬어요? 얘는 반대로 증가만 안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소하거나 멈추거나 이런 얘기인 거예요. 선생님 설명 이해됩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실전에서 이런 문제를 딱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감소, 도함수 0보다 작다. 증가, 도함수 0보다 크다. 근데 항상이란 말이 붙으면 갖다 표시해 주는 거예요. Understand?
됩니까?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함수의 극대극소에 대해서 선생님하고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5단원을 보면 나중에 보겠지만 그때 그래프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함수의 활용에 거의 끝판왕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 부함수를 왜 배우는 거예요? 미분을 왜 배우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기 라고 대답해도 무방할 정도로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